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이어 검찰의 옥중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부인 김윤옥 여사도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네, 검찰의 조사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전 대통령 이제 구속이 된 지 열흘이 넘었는데요. 아직까지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차 조사 시도가 있는데요. 오늘도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이죠? 네, 뭐 지금까지 그 정황으로 봐서는 아예 그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 설득이라든가 이렇게 할 기회가 없는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영장실질심사 전에 있었던 그와 같은 것에 결국은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이 같은 상태죠. 한 번도 그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네. 결국 이제 그 얘기는 영장실질심사 전에 그 조사는 어떻게 본다면 그냥 부인을 하는 것을 받아두는 부인 조서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신병을 확보하고 나서 좀 더 공격적인 조사를 할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예를 들면 수집해 놓은 그 증거를 목전에 들여대면서 이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또 논리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이런 그 공격적인 그 조사를 나름대로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예. 네. 지금 그거 자체가 사실 그 불발이 되다 보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하나의 그 딜레마적 상황이 아니냐. 왜냐하면 검찰 나름대로 일정한 이제 스토리 라인을 이제 그 구성을 해야 결국은 이제 그 법정에 가서 법관의 그 심증을 유죄 심증을 형성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입장에서는 사실상 검찰이 그 영장실질심사 전에 있었던 것보다 사실 규명에 있어서 예. 더 나아간 것은 아무도 없다. 진전이 없다. 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전략이 지금까지는 일응 뭐 효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뭐 이렇게 네.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진술을 거부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조사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겠습니까? 진술 거부권이 아니고 조사 거부권을 예. 행사하고 있죠. 예. 진술 거부권은 뭐 우리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거고 조사 거부권은 이제 보장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 구인, 그러니까 뭐 구속영장이랄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제 체포영장에 의해서 아니면 예. 이미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강제 구인해서 조사할 수 있는데 검찰이 일단은 첫 번째는 말이죠.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런 부담감 그런 것 때문에 뭐 강제 구인하면 결국 검찰청으로 데려와야 하잖아요. 예. 네. 그러면 사실 경호의 문제도 있고요. 또 조사를 하게 되면 또 검찰청의 일부 업무는 또 마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과 관련된 부분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말이죠. 이제 검찰이 뭐 사실은 아무리 공격적으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 주위의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 핵심 참고인들 조사를 통해서 결국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기소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친인척 중에서 다스 경영에 참여했던 이동영 씨, 그러니까 이상은 형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의 아들이죠. 이제 최초로 자기 아버지의 이상은 씨의 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동영 씨는 이제 한 번 더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스 지분에 있어서 5대 주주인 김대창 씨, 이분도 다 조사를 거부하고 또 해외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다음에 그 지분이 자기 것이 아니고 차명이다 또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재산 관계, 재산을 관리했던 특히 독동 땅의 매각 자금을 관리했던 정모 씨를 또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 자체가 불발이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영장 범죄 사실 그리고 기소 전 단계에서 이제 범죄 사실을 보강하기 위한 그런 측근들의 진술을 조사하는데 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검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조사 거부권 뭐 말씀하셨는데 그게 있는 건 아니죠? 조사 거부권 자체는 그건 법상 없는 거죠. 정해지지 예. 않고요. 그냥 편의로 그 얘기를 이제 만들어낸 거고요. 그렇죠. 진술 거부권이 있죠. 예. 누구나 어떤 뭐 검찰 됐건 수사기관 조사받을 때는 조사 받기 전에 반드시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걸 반드시 고지를 하죠. 네. 법원에서 재판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술 거부권은 자기의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권리죠. 하지만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일종의 뭐
사법 절차 자체를 이제 예.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조사 자체를 거부하게 되면은 재판 과정에서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조사 자체를 거부하면 예.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되는데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수사기관 자체의 조사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조사를 일종의 방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형량이 굉장히 가중이 되죠.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뭐 진술 거부나 조사 거부나 조사를 받는 것이나 결국 결과는 이제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어차피 결과가 똑같을 거라고 하면 본인에 대한 이미지랄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를 거부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예. 것들을 어떤 뭐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 가겠다. 이제 그런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김윤옥 여사도 검찰의 비공개 조사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남편도 지금 조사받는 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조사를 받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 앞서서 제가 그 진술 거부권에 관한 그 실태를 보면은 예, 네. 예. 그것이 물론 이제 그 무기평등의 원칙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그와 같은 법적 제도이죠. 그런데 현실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는 사실 한 자릿수 이하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말이죠. 10%가 이제 안 된다고 하는 이제 연구 결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관에게 유죄라고 하는 심증 형성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제 부담감이 있어서 예. 실제로는 이제 그 행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그 현실이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은 그것까지 이제 그 감안을 하면서 어쨌든 법정에서 논박을 벌치겠다 예. 이와 같은 논리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김윤옥 여사가 일단은 그 인간적인 그 측면상 그 남편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만 덜컥 나가서 진술을 한다는 것도 사실 그 부부관계 예의상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법리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더 크지 않느냐. 물론 지금 김윤옥 여사의 신분은 그 피의자 신분은 아닙니다. 뭐 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지금 그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검찰의 목적 자체는 사실상 뇌물수수의 그 공범 같은 가능성을 이제 열어놓고 하는 것이죠. 예.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김윤옥 여사가 돈을 받았다고 만약에 본인한테 인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이것을 하나의 지렛대로 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하나의 그 압박이 분명히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그 조사 과정에서 지금 약 10억 원에 관한 뇌물죄 혐의라고 한다면 그 일부를 사실 그 인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특정경제가정법상 1억 원 이상에 받게 되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상당히 그 중죄이기 때문에 네. 법리적인 그 측면에서도 결국은 이제 하루 전에 변호인을 통해서 나는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의사를 그 표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요약을 하게 되면 인간적인 부부의 나름대로 일심동체적 그 측면 그리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 진술 거부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이제 한 차례 연장이 되면서 오는 10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별다른 뭐 뾰족한 수가 없이 그냥 바로 기소로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뭐 제가 볼 때는 뭐 4월 10일이 구속 2차 만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뭐 저렇게 버티기로 하기 때문에 결국 구속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이 김윤옥 여사 부분은 아마 검찰이 굉장히 고민이 좀 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김윤옥 여사 자체는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팔선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으로부터 받은 뭐 3억 5천만 원, 예. 그 위에 받은 뭐 2억, 그다음에 이제 옷과 관련된 뭐 1,000만 원 상당의 이제 그런 부분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단지 이제 김윤옥 여사만을 기소한다고 하면 김윤옥 여사가 조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기소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김윤옥 여사가 그 돈을 받은 다음에 이 전 대통령이 전달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 하는데 예. 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김윤옥 여사를 그냥 기소를 해버린다고 하면 나중에 그 돈을 내가 이 전 대통령이 전달했다랄지 그러면 사실 이제 법정에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증거에 의해서 혐의에 대해서 뭐 기소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김윤옥 여사와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가 좀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아마 어쨌든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렇게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제 강제 수사해야죠. 네. 예. 그래서 구속영장이랄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구인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검찰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 대통령이 이미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감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서면 조사를 통해서라도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내용에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어디다 썼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 대통령과 관계 또 김윤옥 여사 단독 범행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걸 검찰이 결정을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예. 자,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에 두 번째 주말을 보냈는데 신문 구독도 신청을 했다가 이 부분도 취소를 했다고 하고요. 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가 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이 그 제약되어 있는 그 공간, 그것이 바로 이제 교도소 이제 구치소인데 네. 이것에 그 적응하는 데는 그 만만치 않은 그 시간이 일단 소요가 됩니다. 네. 네.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무엇인가 억울하고 정치적 그 핍박의 행태로서 나를 사실 구속했다. 뭐 이렇게 그 생각하고 입장에서는 마음의 그 불안정 자체가 더 일반 수용자보다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와 같은 측면에서 지금 책도 30권까지 갖고 들어갔지만 책도 그 못 읽고 있고 더군다나 그 신문 자체를 그 아예 구독을 끊었다. 이 얘기는 혹시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보도가 부정적인 것이라든가 또는 그 측근에 관한 얘기라든가 가족에 관한 얘기를 이 정보를 접하게 되면은 그 마음에 있어서 사실은 흐트러짐이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은 아닌가. 네. 결국 이제 정보 그 차단을 그 통해서 나는 계속 이 사안을 정치적인 핍박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법정에서 한번 그 다투어 보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이중적 그 행보가 하나의 그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검찰의 그 조사는 철저히 거부하고 소위 그 검찰 패싱을 시키고 중요한 것은 양형을 결정하고 범죄 혐의를 결정하는 사람은 이제 법관이기 때문에 법관 앞에서 모든 논박을 펼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심적으로 다른 여타 불필요한 정보를 접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이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이제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변호인단 구성도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개 그 변호사 모집을 그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 800만 원 정도의 월 수입료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5명 정도를 그 구인 광고에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은 이제 한 4년 차에서 10년 차.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그 법리 논박이 이제 많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고 지금 어쨌든 그 정치적인 흐름 자체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엇인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이와 같은 입장에 그 대형 로펌들이 이것을 좀 거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서면 작업도 이제 많이 해야 되고 이 이슈 자체가 그 18개, 20개 이르는 광대한 범위이기 때문에 혼자서 지금 그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변호인으로 상당 부분 이제 한계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김윤옥 여사에 관한 문제도 함께 있기 때문에 분명히 5명 이상은 그 필요하지만 이것에 이제 그 응하는 변호인 입장에서 상당 부분 정치적인 그 부담감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이 법리 논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부분 이제 한계를 느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4명 플러스 5명을 더 보충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법정에서 사활을 걸고서 법리 투쟁을 이제 벌여야 되겠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이 이슈 자체를 그 분업화시키고 또 기능 자체도 이제 분업화시키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5명 정도의 4년 차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이것도 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죠. 예. 네. 급여를 월 800만 원 수준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면은 이 정도 급여 수준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을 변호사가 있을까요? 일단 뭐 4년에서 10년 차 800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변호사 모집할 때 이제 저희도 이제 공개 채용을 합니다만 예. 아마 800만 원 자체가 새 전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올리는 그 공개할 때 그냥 세전으로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전이냐 세후냐에 따라서 저 금액이 많고 왜냐하면 새후가 되면 굉장히 연봉으로 사람이 많은 거죠.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저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800만 원, 뭐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론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본인 자체가 어떤 성향이 스펙이 그게 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 전 대통령 재판뿐만이 아니라 저 재판이 끝나고 나서 자기의 이미지가 향후 변호사하는데 어떻게 굳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돈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 전 대통령이 만약 재판에 응해서 재판이 한 3, 4일 가게 된다. 뭐 3회, 4회 가게 되면 사실 굉장히 이게 힘든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재판 변호사들은
뭐 한 사건이 아니지 여러 사건을 좀 경험하기를 좀 바라죠. 그런데 이제 한 사건 가지고 저렇게 하게 되고 더군다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론을 하게 되면 계속 언론에서 주목을 받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적어도 이제 저런 고용, 저러한 신입 변호사 공개 모집에 나가려고 하면 본인이 신념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 나 예. 이 전 대통령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왜냐하면 무죄를 다툰 사건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저걸 이 전 대통령이 무죄가 아닌데 나는 변호사에서 보수받고 그냥 변호사에서 변론을 한다. 그렇게 갖고는 변론이 되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무죄고 뭔가 이 전 대통령이 정치적 보복이나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 신념을 가져야만이 무죄를 위해서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변호사 중에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얼마나 있겠는가.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5명 모집하는 것도 사실은 뭐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단순히 보수를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적인 관심, 여론의 관심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